오늘은 말이야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바로 나의 이혼 이야기야. 사실 나도 잘 알고 있어. 포털 사이트에 곽정은을 치면 연관 검색어가 이혼이라는 거. 직장인일 때 했던 이혼이 이미 11년도 훨씬 전의 일이잖아. 여전히 이 경력은 연관 검색어이고, 내가 어떤 칼럼을 쓰거나 어떤 방송에 나와서 조언을 하면 이혼한 사람이 왜 조언을 해? 이런 말들이 있지. 그래서 언젠가는 꼭 말해주고 싶었어.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고, 그로 인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지. 2008년에 결혼을 해서 나는 2009년에 그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선택을 했지. 이혼이라는 단어보다는 탈혼이라는 단어를 나는 선호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주체적인 이유로 내가 강력히 원했기에 다시 싱글 라이프로 돌아오는 결정을 자주적으로 했던 거야.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나의 감정 때문인 것 같아. 이혼으로 향하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내가 내 감정을 너무 몰랐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 감정에 친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30을 딱 넘어서니까 마치 나는 내가 시험탄 같은 존재라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지금 돌아보면 5년 뒤에 10년 뒤에도 혼자면 나는 진짜 이 사회에서는 도태된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두려움이 정말 어느 날 눈을 뜨니 갑자기 확 커지기 시작했던 거지. 그 누구도 나한테 그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그게 습득이 되었었던 거야.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곽정은은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였지. 근데 그냥 삶을 살고 어떤 한국 사회의 여성으로서의 곽정은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거야. 그걸 몰랐어.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남들처럼 결혼을 하고 남들처럼 어떤 체제를 갖추고 살면, 그 남들처럼 뭔가 4인 가족의 그 포맷을 나도 받아들이면 안정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대단히 큰 착각이었지. 내가 사실 27살 때인가부터 혼자 살았거든. 되게 충동적으로 이제 갑작스러운 독립을 하게 되면서 혼자 산다는 건 나한테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게 되었었던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그게 임시적인 삶이라고 느끼고 벗어나야 된다고 느끼고, 언젠가는 이 혼자의 삶을 정리할 거고 난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커지면서 그렇게 해서 결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내 삶에. 왜냐면 나는 일종의 히치하이킹을 하는 상태였던 거야, 내 인생에 대해서. 로맨틱 무비에서 히치하이킹은 뭐야? 그러다 운명적인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야, 호러 무비에서 히치하이킹은 뭐야? 주인공이나 혹은 조연이 그러다 죽지. 나는 내 인생의 히치하이킹이라는 것을 갑작스러운 결혼으로 감행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결과 로맨틱 무비가 내 인생의 어떤 이벤트처럼 일어나길 바랬지만 결과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 많은 여자들이 나이에 대한 압박 때문에 결혼을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걸 봐. 30살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특히나 내가 남자친구가 없는 30살을 맞이하거나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딱히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는 나이인 채로 30대 초반이 흘러갈 경우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지. 근데 그런 식으로 결혼을 성급하게 결정하면 있잖아, 일단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내가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잘 모르는 채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 내가 고르는 사람이 나에게 적절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지. 그냥 그때 마주친 어떤 인연이긴 한데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과 결혼식장에 걸어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왜? 나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한국 사회가 이래야 된다를 강요해.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그래도 애가 둘은 있어야지.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뭐 등등등등. 그래도 아파트는 있어야지. 이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받아들인 어떤 가치가 내가 불안에 잠식될 때 어떤 걸 감행하게 만드는 거야. 신념은 생각을 만들어. 근데 생각은 감정을 만들어. 자꾸 결혼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니까 30살이 되니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감정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어. 자꾸 소개팅 나가서 나를 마치 매대에 마지막 남은 떨이 상품처럼 느끼게 하고 자꾸 히치하 하이킹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행동 패턴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행동의 결과값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결과치를 만드는 거야. 나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불안과 친해지지 못했고 나의 외로움을 당장 없애야 되는 인생의 과제처럼 느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다가 감정에 휩싸이고 그래서 어떤 충동적인 선택을 하고 난 내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거지. 누가 외로움을 좋아하고 누가 불안을 좋아해. 다 도망치고 싶지. 나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결혼을 참 순식간에 결정했던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을 막상 해보고 나니 결혼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 상대방의 문제, 뭐 어떤 시댁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주어지는 나에 대한 어떤 역할, 규제, 제약, 혹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누군가들의 그 권리, 나는 그것 속에서 도저히 행복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누군가와 결혼한다는 게 나는 그냥 같이 이렇게 하나의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장면을 생각했단 말이야. 많은 백설공주 또 뭐냐 신데렐라 그렇게 막 뭔가 그냥 예쁜 집에서 같이 살잖아. 결혼이 이 소바가 아니거든. 내가 경험해 보니 결혼이라는 시스템은 누군가의 조수석에 앉게 되는 거더라고. 나는 내 운전대를 잡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서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조수석에 앉아서 내 운전대가 그 사람 손에 쥐어져 있고 나는 그다지 많은 권리가 없고 권한이 없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외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 혼자 있었을 때 느꼈던 불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 그것이 나에게는 결혼이라는 시스템이었어. 엄마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지. 결혼은 너의 일부가 지워지는 거야, 영원히. 그때는 이해되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 말이 뭔지 정확히 알겠더라고. 근데 한편으로 너무 슬프지 않아? 엄마가 경험한 걸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엄마는 그걸 깨닫고도 자신의 경제적인 어떤 입지가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혼인제도로부터 나오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의 일이 있었고 이름을 걸고 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시스템이 나를 도저히 나답게 하지 못해. 내가 너무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더 모르겠고 조수석에 있을 수 없어 라는 너무나 강력한 깨달음이 왔을 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체제를 떠날 결심을 했던 것 같아. 돈을 손에 많이 보긴 했지. 결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결혼하고 살면서도 이렇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더라고. 나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힘든 게 없진 않았지만 그때만큼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절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열심히 고민했던 적도 아마 이혼이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기도 했어. 그때 정말 느꼈던 건
내 일이 이렇게 귀하고 고마운 건지 그때 정말 처절하게 느꼈다. 나는 30 즈음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나의 이혼 이야기도, 나의 탈혼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나는 사실 강의 때는 많이 해왔거든? 영상을 통해 이렇게 전하는 거 오늘이 아마도 처음이겠지만, 첫 번째는 당연히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30 즈음의 외로움과 불안을, 그것을 너무 무릎 꿇지 말라는 거야. 내가 왜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먹먹한지 모르겠는데, 만약 내가 그때 그런 부정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감정들에게 좀 다정했다면? 아이고 외롭구나, 아이고 내가 오늘 밤 외롭구나, 그래 외로움이 있을 수 있지 뭐. 결혼 못하고 혼자 늙어 죽을까봐 너무 불안하다. 뭐 불안할 수 있고, 늙어 혼자, 다 누구나 늙으면 혼자, 뭐 이런 생각을 좀 나한테 좀 줄 수 있었다면,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의 힘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거지.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없애는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 때때로 해소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걸 없앨 순 없거든. 절대 감정은 증발되지 않아. 어떤 감정이 갑자기 나를 덮치는 것 같아 괴롭고, 그것이 외로움과 불안이어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으로서의 결혼을 선택할 경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너무 많은 수업료를 사실 좀 내야 된달까? 연애하다 헤어지는 거랑 조금 다른 차원의 사실 사회적인 타격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혼이기 때문에, 감정을 좀 손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견뎌도 보고, 명상 같은 거 정말 도움 많이 됐고 나는.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 한두 명, 그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런 거 진짜 중요해. 삶에서 해보는 거. 한 10년 전에는 좀 덜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다른 삶의 방식을 찾으려고 하는 시대인 것 같아. 여자 둘이 같이 산다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제 집을 한 채 지어가지고 살고 있다. 내가 노년기에는 분명히 그런 흐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다양한 삶이 있다는 걸 정말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친구 누구누구누구를 기준으로 나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는, 그러기에는 이거 너무 중대한 일인 거지.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봐. 되게 높은 산, 뭐 남산이어도 좋고 동네 뒷산이어도 좋으니까 그냥 좀 산에 올라.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봐봐. 나와 같은 싱글 라이프를 경험하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한번 상상해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저 집 안에 혼자 있으면서 나처럼 외로움에 잠깐 눈물 지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많지 않겠어? 많아.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그 중에 내 모습도 하나라는 걸 받아들이면 편안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평안함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정말로 나와 잘 맞는, 그리고 어쨌든 현재의 결혼 제도 안에서도 최대한의 평등과 최대한의 자율, 그리고 자주성을 서로에게 선물처럼 줄 수 있는, 서로에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조급해하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고르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내 손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갑자기 삶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회사에 들어가는 거야. 부대표로. 별로 권한이 없는 부대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가장 나쁜 것은 둘이서 외로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 에리히 캐스트너라는 사람의 시에 나오는 이야기래. 혼자 외로운 건 괜찮아. 정말 너희는 괜찮을 거야. 근데 정말로 인생이 고달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건 둘이 외로워지는 거야. 그건 그냥 외롭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둘이 단절이 되었다는 뜻이거든.
혼자 있더라도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자신의 외로움을 존중하고 자신의 불안을 자기 손으로 껴안을 줄 아는 그런 혼자가 될 때 우리는 혼자 있어도 꽤 괜찮고 둘이 함께해도 꽤 괜찮은 그런 혼자 혹은 둘이 될 거라고 생각해. 나의 이 이혼 이야기가 30 즈음에 혹여 외로움과 불안 때문에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힘과 깨달음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음번에는 내가 이혼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또 말할 기회가 있겠지?